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리커 장르의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행하기에 앞서 유니티 버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한 시점의 유니티 버전은 2021.3.24F 버전입니다. 버전이 안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시면 왼쪽 설치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보면 자신이 지금 설치한 버전이 무엇이 있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에디터 설치를 누르셔서 정식 릴리스를 보시면 2021.3.24F1 버전이 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해줍니다. 안드로이드와 맥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체크하셔서 같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하고 다시 유니티 허브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선택한 템플릿은 2D URP입니다.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클릭이라 정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 실행하여 줍니다. 유니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보는 화면으로 화면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하이어라키와 인스펙터 창을 자주 보기에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화면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만의 게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화지만 있지 연필이며 붓이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유니티에 있는 에셋 스토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링크를 클릭하셔서 에셋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효과음과 배경음, 몬스터, 캐릭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추가하였다면 유니티에서 상단에 윈도우를 눌러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해줍니다. My Asset을 선택하시고 최근 날짜를 선택하시면 가장 최근에 추가된 에셋이 목록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4개의 에셋을 다운받으시고 임포트를 눌러 설치해줍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나이트 폴더로 이동하신 후 스프라이트 폴더로 가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히어로 나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방향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미지를 끌어다가 하이어라키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폴더 중에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먼저 걸리적거리지 않게 작게 해줍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를 선택하고 아랫부분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선택해줍니다. 이름은 히어로라고 정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애니메이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으로 된 히어로 나이트 아이들을 끌어다가 애니메이터 창으로 옮깁니다. 동일하게 히어로 나이트 어택 1번을 끌어다가 옮깁니다. 아이들 파일에 루프 타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어택 1번도 클릭해서 루프 타임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루프 타임은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것인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아이들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화살표가 나오며 이걸 어택으로 연결해 줍니다. 어택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메이크 트랜지션을 선택해서 아이들로 연결해 줍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을 이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씬 화면으로 돌아와서 하이어라키에 아까 올려둔 히어로 나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우측에 애드 컴포넌트를 눌러 애니미라고 적어주면 애니메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준 히어로를 끌어다가 애니메이터에 보면 컨트롤러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해서 보면 캐릭터가 칼질도 하고 깔짝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터 창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넣어주고 상황에 맞게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화면창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캐릭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기에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히어로 나이트를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에 스케일 값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씬뷰에서 보면 하얀 테두리가 화면에 보이는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씬뷰에서 W키를 눌러 캐릭터를 이동시킵니다. 게임뷰에서 보면 화면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16:9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몬스터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픽셀 어드벤처 2 폴더 안에 에셋 폴더 안에 에너미 폴더를 보시면 앵그리 피그라고 있습니다. 돼지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여기서 아이들 이미지에 방향 표시를 눌러 나오는 이미지를 전부 선택해서 하이어라키 창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름을 아이들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옆에 히트 1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전부 선택해서 하이어라키 창으로 옮겨줍니다. 이름은 히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만 있으면 되기에 히트 1은 제거해줍니다. 폴더에도 히트 1은 제거해줍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아이들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걸 피그라고 변경해줍니다. 스케일을 조절해 크기를 적당히 크게 만들어줍니다. 크게 만드니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폴더에 아이들이라고 적혀있는 컨트롤러를 피그라고 변경해줍니다. 이걸 클릭해서 애니메이터 창을 확인해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트 1을 끌어다가 올려놓습니다. 아까 캐릭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마우스 우클릭을 해 메이크 트랜지션을 히트로 연결하고 히트도 아이들로 연결합니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루프 타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히트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루프 타임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실행해보면 두 캐릭터가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터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게 해줄 겁니다. 피그 애니메이터 창을 열어줍니다. 파라미터를 선택해주고 왼쪽 십자가 모양을 클릭해서 트리거를 선택해줍니다. 이름은 히트라고 적겠습니다. 아까 트랜지션으로 연결한 화살표 모양을 눌러줍니다. 트랜지션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들어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끕니다. 그리고 컨디션에서 십자가 모양을 누르고 방금 작성한 히트를 선택해 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트랜지션을 선택해서 세팅을 눌러주고 엑시트 타임은 0으로 픽스드 듀레이션은 꺼주고 아래 항목들은 모두 0으로 변경해 줍니다. 히어로 나이트도 동일하게 설정해 줍니다. 하이어라키에 히어로 나이트를 클릭하고 애니메이터에서 컨트롤러에 있는 히어로를 클릭해 줍니다. 히어로 나이트는 트리거를 어택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실행해보면 아까 히어로는 칼질하고 돼지는 벌겋게 화내고 있는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숨고르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피그의 위치가 조금 높은 것 같으니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트랜스폼의 Y 값을 조절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X 값을 조절해서 조금 떨어지게 해줍니다. 플레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을 종료하면 변경해준 값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포지션 항목을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종료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포지션 항목을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페이스트를 선택해줍니다. 그럼 아까 실행했을 때 변경했던 값으로 변경해줍니다. 바닥이 없어 허전해 보이니 바닥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선택해줍니다. 폴더 이름은 엠블러먼트입니다. 타일이 미리 설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히어로 나이트 이름을 민수로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2D 오브젝트 항목에 타일 맵이 있습니다. 거기서 렉탱글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그리드와 타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고 2D를 누른 다음 타일 팔레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미지가 등록되어진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닥 모양을 클릭해주고 분 모양을 클릭한 다음 씬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럼 바둑판처럼 변하게 되고 여기에 바닥이 될 만한 지점에 클릭 후 드래그 해줍니다. 팔레트는 2D를 제작하신다면 꼭 사용하게 되는 도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닥이 완성되었으니 팔레트는 종료하고 타일 맵을 선택해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 창의 그리드는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그럴싸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적을 클릭하면 캐릭터가 공격하고 에너미는 맞은 애니메이션을 실행시켜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셋 폴더를 선택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언더바 my로 정하겠습니다. 언더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폴더를 제일 상단에 올라가 있기에 제가 확인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립트 폴더도 하나 생성해 줍니다. 마우스 클릭을 해서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enemy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중간에서 컨트롤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도 생성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는 다른 스크립트와 차별을 두기 위해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피그에는 enemy 스크립트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nemy 스크립트를 열어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넷 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상단 카드 섹션을 참고하시거나 제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맞았다고 동작을 해주기 위해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변수 이름은 enemy라 정하겠습니다. 다타 함수에서 오브젝트에 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받아와 줍니다. 클릭이 이루어졌을 때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수 있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퍼블릭으로 만들고 이는 다른 곳에서 이 함수를 꺼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함수 이름은 enemy on click으로 정하겠습니다. n인 변수에 트리거 변수를 실행시켜주기 위해 set 트리거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아까 애니메이터 창에서 hit라고 변수를 지어줬으니 괄호 안에 쌍따옴표를 작성하고 그 안에 hi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Ctrl S를 눌러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애니메이터 창에서 hit라는 변수가 작동하게 되면 히트 애니메이션으로 이동해서 동작이 완료되면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민수한테는 스크립트를 달아주지 않았기에 여기서 컨트롤 할 것입니다. 퍼블릭으로 만들고 민수 오브젝트를 가져올 것이기에 게임 오브젝트라 작성한 다음 변수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애니메이터에 접근해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 것이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라 작성한 다음 변수 이름은 플레이어 enemy라 정하겠습니다. 다타 함수에서 에디터 컴포넌트를 받아와 줍니다. 다타 함수는 게임이 실행하면 먼저 실행되는 함수이고 이거보다 먼저 실행되는 건 awake 함수입니다. 우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상단 카드 섹션을 참고하시거나 제 채널에 유니티 TV라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공격도 하고 동작도 할 수 있게 먼저 마우스 온 클릭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if문을 이용해서 클릭이 이루어지면 이 안이 작동하고 아니면 넘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if문 안에는 input이라 작성하고 여기에 마우스가 누른 상태인 get mouse 버튼 함수를 작성합니다. 값은 0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2D이기 때문에 vector2를 이용하고 변수는 force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로 클릭했던 위치 값을 카메라에서 화면을 보는 월드 좌표로 해서 force 변수에 넣어줍니다. 클릭했던 위치에 강선을 쏴서 맞는 게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레이캐스트 히트 2D를 이용해주고 변수는 히트로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맞은 게 콜라이더가 있다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나갈 것입니다. 그 콜라이더가 enemy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다면 enemy 스크립트에 아까 작성한 enemy on 클릭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공격할 수 있게 플레이어 n인 변수에 set 트리거 함수를 이용한 다음 어택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장하고 씬으로 돌아와서 피그를 클릭하고 add 컴포넌트를 눌러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어줍니다. 박스 콜라이더를 넣어주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녹색으로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콜라이더는 충돌을 감지해주는 속성입니다. 게임 매니저를 클릭해서 플레이어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민수를 넣어줍니다. 클릭했을 때 다른 콜라이더에도 작동되어질 수 있기에 피그를 선택해 인스펙터 창 위에 태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add 태그를 클릭해서 enemy를 추가해줍니다. 그런 다음 태그를 선택해 enemy를 선택해줍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서 if문에 end 문자를 넣어주고 히트된 콜라이더의 태그가 enemy일 때 이 조건문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위에 업데이트 함수로 가서 마우스 온 클릭 함수를 넣어줍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플레이를 눌러 확인해 봅니다. 다른 곳을 클릭해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피그를 눌러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효과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폴더에서 레오파즈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거기에 어택과 히트 사운드를 사용해 줄 것입니다. 하이어라키의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애드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에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사운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오디오 클립을 만들고 하나는 어택 클립, 하나는 히트 클립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소스에 접근하기 위해 오디오 소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시작하면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받아서 오디오 소스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어택 히트 사운드가 나오게 각각 클립을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의 클립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소리가 재생되게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어택 클립과 히트 클립에 각각 사운드를 넣어줍니다. 확인해보면 공격 소리만 나오고 히트 소리가 나오질 않게 됩니다. 오디오 소스는 하나의 소리만 들어가기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피그를 선택하고 애드 컴포넌트를 눌러 여기에도 오디오 소스를 넣어줍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서 에너미에서 오디오 소스 속성을 추가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에너미 쪽에 클릭과 플레이를 에너미 오디오로 변경해줍니다. 저장하고 플레이해서 확인해봅니다. 잘 나오기는 하지만 맞는 소리가 왠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으니 볼륨을 줄여봅니다. 피그를 눌러 오디오 속성의 볼륨을 조절해줍니다. (0.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으니 확인하고 혹시나 다른 에너미도 오디오를 넣어주는데 깜빡할 수 있으니 코드에서 아예 조절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서 에너미 오디오가 재생되어지는 부분에 에너미 오디오에 볼륨을 추가하고 값을 (0.3을) 넣어줍니다. 플로트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 뒤에 F를 넣어줍니다. 저장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실행해보면 적용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매니저의 인스펙터 창을 보게 되면 각 항목에 구분을 지어주면 보기에도 좋고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이 인스펙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위에 구분하기 위해 헤더라는 걸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넣어주고 쌍따옴표를 넣어 이름을 적어줍니다. 공격할 때 공격하는 모션에 맞지 않게 무자비하게 눌러지는데 이걸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변수는 참이냐 거짓이냐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불 변수를 만드는데 이름은 isAttack이라고 지어주고 false로 초기해 줍니다. 진행되는 시간을 받아올 플룻 변수를 사용하고 이름은 attack time이라 정하고 0f로 초기화해 줍니다.
공격 타이밍을 조절해줄 플룻 변수로 히트 타임을 만들고 인스펙터 창에서 조절하며 확인하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선언해줍니다. 마우스가 클릭되어지는 마우스 온 클릭 함수에서 이지 어택이 true면 어택 타임에 타임 델타 타임을 더해줍니다. 이는 진행되어지는 시간을 더해주기 위함입니다. 더해진 어택 타임이 히트 타임보다 높으면 다시 0으로 초기화해주고 이제 어택은 false로 변경해줍니다. 이는 다시 클릭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택이 true일 때 여기서 나가라고 리턴을 넣어줍니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므로 코드를 짜실 때 적절한 부분에 리턴이 들어가게 되면 나가게 됩니다. void 함수에서 리턴은 나가는 걸 의미하고 숫자나 문자와 같은 함수에서 리턴은 그 값을 넘겨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릭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어택이 false이기 때문에 true로 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줍니다. 게임 매니저의 인스펙터 창에 히트 타임을 변경해가며 확인해줍니다. 히트 타임은 0.4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 아까 확인했던 히트 타임은 0.4로 변경해주고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제거해줍니다. 마우스 온 클릭 함수에서 이제 어택 부분을 따로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 함수를 만들고 이제 어택 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코드는 여기 다시 넣어주고 마우스 온 클릭 함수에선 이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주면 큰 함수에서 코드 한 줄만 보고 뭐가 이루어진다 알 수 있으니 간결해지고 한눈에 파악하기 좋습니다. 에너미를 공격하는 부분도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 어택 함수는 값을 넘겨와서 함수 안에 대입해 주게 됩니다. 마우스 온 클릭 함수에서 에너미 어택 함수를 넣어주고 히트 값을 받아와야 하니 히트를 넣어줍니다. 이제 마우스 온 클릭 함수는 조금 더 보기 편해졌습니다. 저장하고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배경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시작하면 그냥 틀어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에서 사운드가 플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에서 Add 컴포넌트를 눌러 오디오 소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Asset 폴더에서 캐주얼 게임 BGM 폴더를 클릭해 줍니다. 안에 4개의 BGM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BGM 2가 제일 좋은 것 같으니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소스 클립에 이걸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플레이해서 확인해줍니다. BGM 소리가 커서 공격과 히트 사운드가 묻혀버리니 소리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와줘야 하니 루프에 체크를 해줍니다.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적절하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캐릭터와 몬스터의 상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서 세팅즈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에 이 스크립트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세팅즈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보통 클리커 게임에서는 숫자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빅 인터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using system.numeric라고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빅 인터벌을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민수의 공격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어택 데미지라고 정하고 첫 공격력은 1로 초기화해 줍니다. 에너미도 체력이 있어야 하니 에너미 HP로 정하고 기본 3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몬스터가 죽었을 때 확인해 주기 위해 이제 에너미 다이라고 함수를 만들고 불 변수로 리절트를 만들어 기본 false로 해줍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달해 주기 위해 return을 작성하고 여기에 리절트를 넣어줍니다. 공격했을 때 그만큼 피가 깎이게 만들어주기 위해 에너미 HP에 어택 데미지만큼 빼줍니다. 그리고 에너미 HP가 0이거나 적게 되었을 때 에너미 HP는 다시 0으로 만들고 사망했다고 알려주기 위해 리절트는 true로 해줍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에너미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기에 제거해줍니다. 에너미가 죽게 되면 사라지게 해주기 위해 함수를 만듭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해주고 함수 이름은 enemy die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destroy 함수를 넣어주고 이 스크립트가 달린 오브젝트를 없애주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없어지는지 콘솔 창으로 확인하기 위해 debug.log를 작성하고 여기에 사망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세팅즈에 접근하기 위해 세팅즈 클래스 이름에 세팅이라는 변수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get 컴포넌트를 이용해 세팅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미를 클릭했을 때 에너미 HP를 감소시키고 죽었는지 확인해줘야 하니 에너미 어택 함수에 if문을 만들어 아까 세팅지에서 작성한 is enemy die 함수를 넣어줍니다. P가 0 이하로 되었다면 에너미는 파괴되어야 하니 enemy die 함수를 넣어줍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에너미가 죽으면 없어지게 되니 다시 생성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은 enemy spawn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를 선택해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우클릭하여 위치값을 카피합니다. 그리고 enemy spawn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우클릭하여 넣어줍니다. My 폴더에서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enemy라고 정하겠습니다. enemy 폴더를 클릭하고 여기에 피그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하이어라키 창의 피그는 파란색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프리페파 시켜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만든 걸 저장해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팹을 만들어 놨으니 하이어라키 창에 이제 피그는 없어도 되니 제거해 줍니다. 이제 저 프리팹을 에너미 스폰 위치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에너미 항목들을 따로 인스펙트 창에 넣어줘야 하니 헤더를 선언하고 에너미라 작성하겠습니다. 프리팹을 가져와야 하니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이름은 에너미 오브젝트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 위치로 에너미 스폰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하니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이름은 에너미 스폰이라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폰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불 변수로 isSpawn이라 작성합니다. 그리고 true로 초기화해 줍니다. 이제 나타나게 해줄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enemy spaw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isSpawn이 참이면 다시 false로 변경되게 해줍니다. 나타날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면 좋겠으니 코루틴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코루틴을 사용하기 위해 start 코루틴을 작성해주고 코루틴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I enumerata를 작성합니다. 이름은 enemy spawn time이라고 정하겠습니다. yield return을 작성하고 new wait for second를 작성합니다. 이건 초만큼 기다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초 정도 있다가 나오면 되니까 1F를 넣어주겠습니다. 코루틴에서 저기 yield return 위로는 우선 코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 시간만큼 접근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접근하게 됩니다. instantiate를 이용해 오브젝트를 복제할 건데 여기 첫 번째 인자는 어떤 오브젝트인지, 두 번째는 위치값, 세 번째는 회전값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enemy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하고 두 번째는 enemy spawn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quaternions으로 identity로 해줍니다. 이건 회전값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했으니 이 enemy spawn time을 start 코루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enemy spawn은 업데이트에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와 하이어라키에 있는 enemy spawn과 프리팹한 피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다시 스크립트를 열어 몬스터가 죽었을 때 isSpawn을 true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에너미가 죽었을 때 에너미 HP가 0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값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팅즈 스크립트에서 private big integer로 new HP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해줄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퍼블릭으로 만들고 이름은 init enemy HP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enemy HP를 new enemy HP에 넣어줍니다. 반대로 넣어줄 함수도 작성해줍니다. 퍼블릭으로 만들고 이름은 get enemy HP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선 반대로 new enemy HP를 enemy HP에 넣어줍니다. 게임 매니저로 돌아와 몬스터가 스폰되어지는 때에 init enemy HP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에너미가 죽었을 때 get enemy HP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세팅즈 스크립트에서 어택 데미지와 enemy HP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private로 변경해줍니다. 저장하고 게임을 실행시켜 확인해 봅니다. 이제 UI를 만들어 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UI의 캔버스를 선택합니다. 캔버스에 보면 캔버스 스케일러가 있는데 UI 스케일 보드에서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변경해 줍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UI의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enemy HP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enemy HP라고 작성합니다. UI 작업을 위해 게임 화면 창은 프로젝트가 있는 탭에 넣고 enemy HP를 클릭해서 F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로 씬뷰가 이동하게 됩니다. 씬뷰 우측 상단에 둥근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기준모가 씬뷰에 보이게 됩니다. 하얀색 사각형은 게임 화면에서 보여지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렉트 트랜스폼 속성의 위스와 하이트 값을 조절해줍니다. 이미지를 넣어주기 위해 이미지 컴포넌트에 소스 이미지를 보시면 우측에 동그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 이미지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로 내려줍니다. 백그라운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에서 enemy HP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그럼 enemy HP 자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렉트 트랜스폼의 왼쪽에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앵커 프리세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제일 우측 하단의 걸 선택해줍니다. 그럼 부모의 크기와 동일한 넓이를 가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트랜스폼의 값들은 전부 0으로 변경해주시면 부모의 크기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붉은색으로 해주고 이미지 타입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필드를 선택해줍니다. 메소드를 선택해서 호리젠탈을 선택해줍니다. 조절해보면 평소 보던 핏바와 같아 보입니다. enemy HP도 색상을 약간 어둡게 변경해줍니다. 핏바를 변경해보면 부모 이미지를 넘어가게 되니 보기가 좀 그렇기에 이걸 변경해 보겠습니다. enemy HP를 선택해 add 컴포넌트를 눌러 마스크를 검색해주고 이걸 선택해줍니다. 그럼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부모 이미지 범위를 벗어나도 부모 이미지만큼만 보여지게 됩니다. 적당하게 크기를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앵커 프리셋을 눌러 뒤쪽에 고정되게 선택해줍니다. 다음 랩업을 할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레거시에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름은 레벨업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일단 뒤에 배경색으로 해둘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선택하고 앵커 프리셋을 눌러 부모 크기만큼 보여지게 선택합니다. 적당히 밝은색으로 변경하고 글자가 안 보이기에 이미지를 텍스트 위로 올려 놓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표시해줄 이미지와 텍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캔버스를 눌러 이미지를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변경합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올리겠습니다. 앵커 프리셋을 눌러 왼쪽 상단에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주고 추가로 이미지를 만들어 골드라는 글자 배경색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를 만들어서 금액을 표시할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레거시 텍스트를 선택해서 하나는 골드, 하나는 금액 텍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레벨업 버튼의 글자는 레벨업이라고 적어주고 골드가 얼마나 드는지 표시해줄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를 표시해주고 몇 마리가 남았는지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작게 해줍니다. 에너미 HP 이미지 위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텍스트도 하나 넣어줍니다. 복사해서 우측 상단으로 옮겨서 이건 스테이지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게임 매니저를 클릭해 스크립트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헤더를 선언해주고 이름은 UI라고 작성합니다. UI를 사용하기 위해서 using unity engine.ui를 작성해줍니다. enemy HP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소지할 골드를 표시할 텍스트와 레벨업에 필요한 골드를 표시할 텍스트, 그리고 몇 번째 스테이지인지 표시할 텍스트, 에너미가 몇 마리 남았는지 표시할 텍스트를 작성해줍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각각 항목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세팅즈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소지할 골드와 지불할 골드, 그리고 몬스터가 죽으면 드랍되는 돈, 스테이지와 에너미 숫자는 큰 범위가 필요 없기에 인트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는 기본 1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골드는 기본 0으로 초기화하고 지불할 금화와 드랍할 금화는 1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에너미 HP 값을 new enemy HP에 넘겨주도록 합니다. 에너미가 죽으면 드랍되는 골드를 소지골드에 추가할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getGold라고 작성하고 드랍골드를 골드에 더해주고 이 골드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을 시킬 때 진행되어질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레벨업 페이 골드라 작성하고 우선 골드가 지불할 금액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지불할 금액만큼 골드를 빼주고 공격 데미지는 1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불할 금액은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1.2배를 곱해주고 이게 플롯으로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페이골드에는 가로를 해서 플롯을 작성해주고 받아야 할 게 다시 빅 인터거기 때문에 전체 가로를 해서 빅 인터거를 작성하고 가로를 해줍니다. 몬스터가 죽으면 드랍되는 골드도 증가되어야 하기에 빅 인터거의 파워 함수를 쓰는데 이 함수는 제곱근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니 스테이지가 증가할 때마다 스테이지의 제곱근으로 계산되어지죠. 거기에 다시 2를 나누는 값을 드랍골드에 넣어줍니다. 혹시나 모를 드랍골드가 1보다 작게 된다면 1값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에너미 HP를 초기화하는 곳에서 스테이지가 증가할 때마다 에너미의 HP도 증가하게 해줍니다. 지역 변수로 빅인터거 HP를 작성해주고 현재 HP에 1.8을 곱해주는데 이것도 플롯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가로를 해서 플롯을 작성해주고 다시 가로를 묶어서 빅인터거를 작성해줍니다. 이 HP를 다시 에너미 HP에 넣어줍니다. 에너미의 HP 상태를 표시해주기 위해 플롯으로 함수를 만들고 getEnemy HP value를 작성합니다. 플롯으로 HP 지역 변수를 작성하고 리턴으로 이 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new enemy HP 값에 enemy HP 값을 나눠줍니다. 가득 찬 상태가 1이고 없는 상태가 0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커 게임들을 보면 조 단위를 넘어 경, 해 이런 식의 단위를 보셨을 겁니다.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함수를 만들고 이름을 포맷넘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하는 값은 빅 인터거를 받도록 합니다. 스트링 배열로 기본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숫자 뒤에 들어갈 단위입니다. 문자 형식이므로 쌍따옴표 안에 원하는 글을 쓰시면 되고 추가로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인트로 몇 번째 단위인지 넘겨줄 지역 변수를 작성하고 1000 단위로 끊어주기 위해 받아온 숫자가 1000보다 크고 인덱스가 문자열의 전체 길이인 렌스에서
1을 뺀 것보다 작을 때 이 while문 안에서 돌게 해줄 것입니다. 숫자를 1000단위로 나누어 줄 때마다 인덱스는 증가할 것이고 없으면 while문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스트링의 포맷 함수를 써서 첫 번째는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는 것, 두 번째로 배열에 몇 번째의 문자가 올 것인지 그 값을 계산해서 지역 변수 fnum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턴으로 이 fnum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UI 텍스트에 보여지게 해줘야 하니 스트링 골드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포맷 num 함수에서 골드를 넣어주고 이걸 리턴으로 문자 값을 넘겨줍니다. 지불해야 하는 골드도 동일하니 이걸 복사해서 스트링 pay 골드 함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리턴 값에 이 pay 골드를 넣어줍니다. 스테이지는 바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변환하고 에너미가 몇 마리 남았는지 알려줘야 하기에 퍼블릭으로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6으로 초기화해줍니다. 게임 매니저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하면 골드와 지불해야 하는 골드, 스테이지, 남은 수를 표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철자가 틀렸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텍스트에 값을 입력해 줄 때는 점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세팅에 get 골드 함수를 호출해서 몬스터가 죽었다면 골드를 획득하고 골드 텍스트에 이 골드를 표시해줍니다. 에너미 스크립트에 사망 시 콘솔에 표시해주던 디버그 로그를 삭제해줍니다. 에너미가 소환되면 에너미 카운터를 1 감소시켜주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스테이지 값은 1 증가시켜주고 현재 스테이지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에너미 카운트 값도 다시 6으로 변경해줍니다. 에너미 한 마리는 심심하니 다른 에너미도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팹으로 받는 에너미 오브젝트 변수를 배열로 변경해주고 인스턴트 8에서 에너미 오브젝트를 배열로 변경해줍니다. 지역 변수로 int len을 만들고 여기 등록한 에너미 오브젝트의 개수가 2개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 값을 len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에너미 오브젝트 배열에 이 len 변수를 넣어줍니다. 랜덤 레인지 이 값을 에너미 오브젝트에 length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에너미를 몇 개를 집어넣든지 그 중 하나가 랜덤으로 걸려서 소환되게 됩니다. 에너미 HP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하기 위해 show enemy HP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지 enemy HP 변수에 fill amount 값에 세팅에서 만든 get HP value 함수를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show enemy HP 함수를 업데이트에 넣어줍니다. 레벨업 버튼이 동작하게 해줄 함수도 작성합니다. 버튼 이벤트에 넣어줘야 하므로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이름은 버튼 레벨업이라 작성합니다. 세팅에 레벨업 페이 골드 함수를 호출해주고 변경된 골드와 페이 골드를 각각 텍스트에 표시해줍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까 에너미 오브젝트를 배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그 프리팹을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미도 만들어줍니다. 피그 만들 때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팹화 시켜서 에너미 오브젝트 배열에 끌어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너미 카운트가 표시가 안되기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에너미 스폰 타임에서 카운트가 변경된 걸 표시되게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레벨업이 될 수 있게 버튼을 선택하고 onClick 이벤트에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펑션 부분에서 게임 매니저를 선택하고 버튼 레벨업 함수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시작해서 확인해봅니다. 숫자만 덩그러니 있는 에너미 카운터와 스테이지 부분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골드 숫자 단위가 변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골드를 더해주거나 곱해줘서 확인해주기 위함입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켜 줍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해줄 sum gold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골드를 표시해줄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세팅즈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여기서도 sum gold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테스트를 위해 동일한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으셔야 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sum gold 함수에 세팅즈에서 만든 sum gold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테스트 버튼의 onClick 이벤트에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고 펑션에서 게임 매니저에서 sum gold 함수를 선택해줍니다. 시작을 눌러 확인해봅니다. 1000이 넘었을 때 K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돈이 없으니 민수가 한 마리 잡도록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곱해주면 정해진 문자대로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문자의 범위가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표시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클리커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기본적인 유니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들게 되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고 난 뒤에 세부적으로 알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개발 방법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규칙이 존재는 합니다. 하나씩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